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15%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5%를 넘어선 것은 거의 26년 만입니다. 지난 2000년도 당시 IT 버블이죠. 그때 당시 시장에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시장에 안 계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현장에서 뚜렷하게 그때 당시 돈도 진짜 많이 벌었던 그 시기였는데 2000년도 당시에 주간 등락률이 15%를 넘었었던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17%, 20% 나왔죠. 이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으냐? 같지 않다. 이때는 코스닥 지수가 680포인트에서 IMF 당시에 68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상승을 한 이후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반등에 해당되는 주간 등락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주에 나타난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그 반등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지수의 상승, 지난 2025년 1월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은 117%입니다. 그에 반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67%고요.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지수 5,000포인트, 5,000P라고 하는데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코스닥 지수의 급반전이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현상들처럼 급등 이후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급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중간의 반등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의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강세장 제2막이 시작됐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에 올려드렸나요?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강세장의 2막이 시작된 시발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누가 주체가 되고 있느냐? 그 주체는 누구인가? 국내 기관이죠. 국내 기관들이 지금 현재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를 보면 240조를 넘어섰습니다. 240조. 고객의 딱금은 103조를 넘어섰고요. 본격적인 돈이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누가 주식시장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한다? 시장 안으로 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면 개인들은 뭐부터 산다고 말씀드렸나요? 개인들은 삼성전자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동안 꾸준히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 내내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매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왜? 새로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시장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사는 거고 그 주식을 누가 팔아요?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어디로 간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는데 누가 사나요?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기 바쁘죠.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개인들이 10조 원을 팔았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이 샀을까요? 아닙니다. 시세는 누가 만든다고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까? 국내 기관들이 사기 시작한다. 왜? 돈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뭘 사죠?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는 거고요. 수익률 게임에서 밀려있는 국내 기관들 밀려있거든요. 국내 기관들은 수익률 게임이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강세장의 2막이 시작됐다. 2막은 뭐다?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에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을 삼성전자로 하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코스피 지수를 선제적으로 상승을 시켰고 지수가 선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시장 밖에서 돈들이 유입되죠.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가는 거고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몇 조였습니까? 500조 당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0조, 950조예요. 하이닉스 시가총액 현재 300조일 때도 계속 700조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550조를 넘었었어요. 650조를 넘었었죠. 600조. 이제 곧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하이닉스 시가총액 700조 시대예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2000조까지 갈까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500조까지 갈까요?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레벨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가총액의 점프업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뭐다? 시가총액 5천억대에서 3조대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의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가장 많은 상승들을 구가했습니다. 볼까요? 제가 어제 저희 시황 폴더에 올려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추렸더니 총 61개가 나왔고요. 61개. 30% 이상 상승한 종목이 61개였는데 그 중에 38개가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대, 점유율은 62%. 그러니까 지금 지수의 상승 이후에 본격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진행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코스닥에 있는 회사나 코스피에 있는 회사가 달라요? 같은 회사들이에요. 다만 시장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동일한 회사들이에요. 동일한 회사. 그런데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으로 사실 구분을 하죠. 구분의 의미는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대 사이에 있는 종목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왜? 국내 기관들이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오고 나서 이때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때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살 때 개인들이 팔거든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세는 누가 만든다? 기관이 만들어요. 외국인이 만들지 않아요. 외국인은 유통주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유통주식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올라가죠. 일정 수준. 그리고 나서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률 경쟁에서 뒤처진 국내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에 참여를 하기 시작해요. 왜?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국내 기관들 간에. 수익률 격차에 따라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을 보고 돈들을 옮겨 다니죠. 펀드 간 이동도 하고, 운용사별로도 옮기고, 자문사도 이 자문사에서 저 자문사로 옮겨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는 수익률이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가면서 일정 수준 주가가 레벨업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데 국내 기관들이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야만이 돈들이 들어오고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누가 들어오냐? 개인들이 들어와요. 지금 강세장의 2막의 주체는 국내 기관들이고 국내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 개인들처럼 동전주, 테마주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데 막 주가 급등한다고 따라가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 중형주예요.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5천억대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 그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15% 나타나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15% 나타나는 동안에 핵심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대에 있는 종목들이다. 이건 제가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럼 이들 종목들이 시세가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올 한 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대상 종목들은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종목들을 대충 추려보면 지난 시가총액 5천억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시가총액 4천억에서 시가총액 한 5조 정도를 놓고 보죠. 왜? 시가총액 레벨업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이 5천억대까지 올라온 상태였었어요. 1,500억에서 3천억 됐을 때부터 저희가 매매홀드에서 매매하러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5천억대였어요. 5천억대였던 게 지금 4조 9천억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3조 원을 넘어선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5조 원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25년 1월 2일 시작일 기준으로 주가 등락률을 보면 로보티즈가 1000% 올랐어요. 그리고 쭉 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1000% 올라온 종목들, 10배 오른 종목들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률을 일정 수준 한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제외하면 나오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서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의 업종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디가 많다? 반도체가 가장 많아요.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로봇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통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산업재들, 이렇게 바이오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화장품, 제약, 의료기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시가총액을 구분했어요. 그럼 바이오가 왜 이렇게 작지? 바이오의 시가총액 볼륨은 레벨업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시가총액 규모가. 그래서 종목수가 좀 작고요. 종목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좀 압축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좋다 나쁘다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을 지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추려드렸었고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의 종목들도 이미 추려드렸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 안에서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수 나올 것이다. 올 안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 주식은 대응하는 거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좀 예측 쪽집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주식은 계속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대응해 나가야만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드리면 지자랑 한다고 거부감 가지고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관계없어요. 거부감 가지세요. 거부감 가져도 돼요. 그렇지만 사실이고 팩트니까. 저희 로보티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530%인데 초기에 샀던 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1000% 나왔어요. 저희가 32,000원에 샀으니까 처음에 그냥 수익을 내고 팔고 다시 판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간 게 지금 현재 530% 나왔으니까. 여기 수익률 작은 것들 보이죠? 이게 다 50%, 60% 수익률이 돼요. 100% 이상 허다하잖아요. 수익률 100% 이상 허다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건 예측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대응해서 나온 겁니다. 대응해서. 계속 꾸준히. 그러면서 돈은 뭐가 벌어주죠? 종목이 벌어주나요? 콕 집어서 한 종목 샀는데 따블라고 막 나요. 벌어주죠. 근데 그걸 내가 요만큼 갖고 있다. 돈이 되나요? 돈이 안 돼요. 돈은 뭘 벌어주느냐?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적절하게 비중을 내가 좀 실어야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한 방에 해요. 한 방에 선택과 집중하는 건 그게 한 방에 주식 사서 선택과 집중이다. 아니에요. 그건 곡 찍는 거지. 아니면 더예요. 선택이 뭐예요? 선택은 여러 가지들을 내가 바스켓에 담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 놓은 후에 그 중에 애들을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추려내고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은 뭐가 벌어준다? 집중이 돈을 벌어줘요. 근데 처음부터 집중을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집중을 못 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대상이 뭐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들 종목들이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대상이 되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이미 10배 오르고 5배 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10배 오른 종목이 여기 20배가 더 올라가요. 그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10배 오르기 전에 샀던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2배가 더 올라가면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더 올라가지만 초기에 산 사람들은 10배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만큼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규로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200% 정도까지 상승한 종목들, 200% 정도까지 상승한 종목들 안에서 종목들을 좀 골라가야 되는데 이 그룹으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대상이 제일 많은 게 뭐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들 종목 중에서 좀 골라본다면 네오센 같은 경우,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종목들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HPSP, 동진세미캠,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테스, KC텍, 유진테크 뭐 다 움직이잖아요. VM, YC 이런 종목들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GST 아직 멀었어요. 테크잉은 재작년에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두산테스나, 해성DS, 심텍 이런 종목들도 다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죠. 하나마이크론 좀 오르긴 올랐는데 저희 매매폴드에서 12,000원에 대응했던 종목이에요. 그 다음 가온칩스 여기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사실 뭐 채권 같은 주식인데 얘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드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케이스를 만들기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로봇주로 좀 인식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건 볼 필요 없는 거고요. 로보티즈는 이미 많이 올랐고 로보티즈랑 동일한 일을 하는데 아직 덜 움직인 게 하이젠 RNM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 의료수술, 고용, 큐렉소, 엔젤 로보틱스 이런 거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상승률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유진 로봇, 휴린 로봇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이런 건 제외. 클로봇도 아직도 여력이 충분해요.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그리고 2차전지,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주 주말에 또 금요일 장 끝나고 포스코 퓨처엠이 포드와 협약해서 뭐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을 잠정 중단한다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졌는데 의미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현재 있어요. 그리고 통신장비 중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주가 상승이 42%밖에 안 돼요. 지난 1년 동안.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죠. 선택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난번 제가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가 파마리서치랑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갭을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예.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면 훨씬 좋아졌죠. 제가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 다음 일동제약 D&T 파마텍도 마찬가지. 일동제약 시가총액 5천억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천억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동제약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어요. 아직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올라오니까 로보티즈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로보티즈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밀려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실제 지금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 사세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상황 하에 있는데 이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시장이. 그런 구조를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그런 구조 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선택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타겟팅을 해놓고 계속 트래킹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접근해 나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을 여러 개 했다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드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까요? 아니에요. 주식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뭘 합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에 팔아요? 안 팔아요. 못 팔아요. 왜? 이미 다 팔았거든요.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죠.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시장의 이 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은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주식이 만땅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살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알지? 돈이 보여주잖아요. 돈이 살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단군 이래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대세 상승장이고 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 고객에다가 백조 시대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고객에다가 백조 됐잖아요. 이제 100조 됐잖아요. 지금부터 200조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 이전에 경험했던 얄팍한 상식, 지식 가지고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잣대는 버려야 된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게 오는데 기존의 경험 가지고 아유 부담스럽네, 위험하네, 많이 올랐네 이런 평가가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절대로 안 먹혀 들어가요. 지금 주가가 한 20% 올랐네, 30% 올랐네, 50% 올랐네, 많이 올랐네, 100% 올랐네, 아이고 저렇게 올랐네. 아니에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벌어다 할 종목들이 넘쳐나요, 지금 현재도. 그 기회를 여러분들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동안 진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스크래치들, 노이즈들, 그런 거에 반응하지 마세요. 구조가, 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안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뭐 트럼프 한마디, 이런저런 이유들 한마디 가지고 주가가 출렁출렁 하죠. 그 출렁임의 폭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예를 들어 추격 매수했는데 들커덩 할 때 그 들커덩의 범위가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 충격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기조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돌려버려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힙스를 주고 여러분들 다 털어내고 대감아 버려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이 시작될 때 정권주하고 지수가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들이 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의 상승이 시작됐구나 하면서 뭐가 움직였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달리니까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매일 올라가잖아요. 매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도. 강세장일 땐 지수 안 빠진다고. 매일 올라간다고. 그래서 상대적 발탁을 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 목에 차면 시간을 끌게 돼요. 그 시간을 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수익률을 목말라 해요. 지수는 저만큼 갔는데 나는 못 벌었으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는 돈 벌기 시작하는데 나는 못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과감한 배팅들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국내기관들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관들이 순하고 회사 내용이 좋고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적절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애들. 지금 시가총액 1조짜리가 10조 간다고 그럼 구조가 늘어나잖아요. 시장 전체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네요. 라고 인식이 될까요? 표시도 안 나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레벨업 되면 한강에 유람선이 가면서 물길 치는 정도의 영향을 주겠지만 돌멩이 하나 한강물에 던져서 퐁당하는 수준의 시가총액 점프 1조짜리가 10조 갈 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예전엔 뭐 시가총액 500억, 1000억짜리 작은 회사들이 했는데 이제는 시가총액 1조면 작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1조짜리 10조 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지금 가장 좋은 타켓이 어디 있느냐?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에 있는 애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종목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500억, 시가총액 500억짜리, 1000억짜리들 막 10배, 20배씩 올라가는 애들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대개 불공정 매매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된 애들 안에서 제대로 된 매매를 통해서 제대로 된 비중을 실어 나가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시간이 지금 올 한 해 그게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저는 계속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리 올라왔다고 막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해드려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먼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압축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뭐 하나 콕 집어가지고 이거 따보려면 우와 저 대단한 사람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미 없어요. 그 다음 작살나거든요. 계속 이런 구조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들보다 이 바닥에서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요. 남들보다. 그리고 편안하게 벌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밤새 잠 못 자면서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가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지난주 코스닥 지수가 15% 올랐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랐구나. 엄청나게 오른 건 맞지만 시작 신호예요. 작년에 제가 정권주 지수사들이 딱 시작할 때 이게 무슨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건 시장이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주 지수사 아무거나 사도 된다.
그냥 그걸로 가서 돈 벌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실제 나왔잖아요. 로봇주들. 제가 작년에 반도체, 바이오 큰 축으로 로봇 2차전지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저희 매매풀도 로봇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 반도체. 지금 바이오는 다시 또 조금씩 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비중 조절해 나가면 수익률이 엄청나죠. 지금 뭐 또 이러면 뭐 자랑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사실 남들 같았으면 미친 듯이 자랑하고 떠들 거예요. 저니까 안 떠들지. 지금 저희 수익률이 377%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종목 수익률이 아니에요. 한 종목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500%짜리 주식 들고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 잘 없어요. 누가 경험해 봅니까? 경험 못 해봐요. 근데 저희 매매풀 때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UPM 하셨던 분들 돌아오시라고 2월 13일까지 오시면 매매풀 오시면 한 달 제가 더 해드리겠다고. 아무튼 제가 진짜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이 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설레발하고 짧은 거 단기적인 거 갖고 막 호들갑 떨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좀 안타깝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 역설적으로 그래야지 돈을 벌거든요. 누가?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호들갑 떨고 왔다 갔다 해야지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어, 역사적으로. 소수만 돈을 벌어요. 다수는 뭐였다? 다수는 소수의 돈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덜러리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덜러리가 되고 싶습니까? 그 소수가 되고 싶습니까? 소수가 되세요. 진짜로. 이런 장 잘 안 오는 장이에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경험하기 쉬운 장이 아니다고. 인생에 정말 큰 장이 오는 거고, 작년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주식 36년 정도, 35년, 36년 해온 이유가 이 시장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지금 이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호들갑 떠지 마시고. 주식 최대한 많이 갖고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주식 최대한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주식 없는 사람들이 주식 사려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미리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얕은 거, 얕은 수익, 얕은 손실, 작은 재료, 민감하게 왔다 갔다 매일같이 시장에 스크래치를 주는 그런 노이즈들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니다. 수고하십시오.